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시장이 지금 원전 열풍, 그리고 실적 턴어라운드라는 아주 화려한 타이틀에 좀 맹목적으로 환호하고 있죠? GS건설 VIP 심층 전략 브리핑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보고는 기본적인 사업 구조나 흔한 뉴스 정도는 이미 충분히 숙지하고 계신 우리 회장님들을 위한 그야말로 심층 전략 브리핑입니다.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전 기초편 영상을 먼저 참고해 주시고요. 사실 뻔한 성장 스토리는 다들 익히 하실 겁니다. 하지만요, 우리는 오늘 남들이 굳이 보지 않는 그 날것의 데이터, 그걸 직접 해부해보고 이면의 디테일한 밸류에이션과 현실적인 과제까지 씹어먹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 브리핑을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신다면요, 이 기업에 대한 확신은 훨씬 더 단단해지실 거고요.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시장의 잔파도에도 아주 완벽하게 대비하실 수 있을 겁니다. 회장님의 귀한 시간 아껴드리는 주식비서 로니입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시죠. 지금 시장이 막 환호하고 있는 저 실적의 겉모습이 과연 금방 무너질 모래성인지 아니면 진정한 펀더멘털의 대전환을 의미하는 건지 제가 오늘 철저하게 검증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의 첫 번째 핵심, 바로 7,295억 원입니다. 통상적으로 시장은요, 건설사를 평가할 때 수주액이 얼마다, 영업이익이 얼마다 하는 식의 화려한 헤드라인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처음엔 저도 그런 기사들을 보고 단순히 단기 호재인가 하고 넘어갈 뻔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건설사 투자의 진짜 핵심은 겉으로 드러나는 이익 숫자가 절대 아닙니다. 진짜는 바로 재무제표 주석 4번 항목 언저리에 꽁꽁 숨어있는 미천구 공사의 규모를 낱낱이 까보는 것에 있습니다. 미천구 공사가 뭡니까? 현장에서 공사는 내 돈 들여서 다 해놓고도 발주처에 아직 돈을 달라고 청구조차 하지 못한 일종의 잠재적인 부실 덩어리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계정이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바로 다음 화면의 팩트체크를 한번 보시죠. 지금 화면에 띄워드린 표가 바로 그 재무제표 주석에 숨겨진 미천고 공사 잔액 추이입니다. 이걸 가만히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면서 추적해보면요, 지금 이 회사 내부에서 완전히 새로운 성장 동력이 아주 건강하게 가동되고 있다는 걸 깨달으실 수 있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이 잔액이 1조 2천억 원을 훌쩍 넘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표의 맨 끝자리 숫자가 어디까지 내려왔는지 한번 보십시오. 무려 7,295억 원입니다. 고점 대비해서 약 40%나 급감한 수치입니다. 회장님, 이건 단순한 장부상의 마사지가 아닙니다. 건설 현장에서 현금이 아주 정상적으로 또 쑥쑥 잘 회수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하고 반박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한마디로 예전처럼 이익은 나는데 현금이 없어서 흑자부도를 걱정해야 했던 그런 허약한 건설사가 더 이상 아니라는 뜻입니다. 현금 흐름의 질, 그러니까 기업의 퀄리티 오브 어닝스가 압도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거죠. 최근의 자산 매각 과정들을 보셔도 재무 건전성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 회사가 이제는 무리한 외형 성장보다는 내실을 아주 단단하게 다지는 그런 진정한 성숙기에 진입했음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다만 회장님, 여기서 우리가 무조건 좋아하기보다는 돌다리를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현금 흐름이 이렇게 예쁘게 치유되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고무적이죠? 하지만요, 1분기 전체 매출액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1.6%나 급감했다는 이 현실적인 허들 역시 우리가 아주 냉정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주력인 건축하고 주택부문 매출이 거의 30% 가까이 훅 빠졌거든요. 사실 윗물, 즉 탑라인 매출이 이렇게 줄어드는 환경에서는 아래에서 아무리 뼈를 깎아 원가를 잘 방어한다고 해도 고정비 부담이라는 아주 무거운 짐이 수익성을 짓누를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의 다른 대형 건설사들이 외형을 축소할 때 겪었던 그 혹독한 고정비의 저주와 유사한 흐름을 보일 여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포인트를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펀더멘탈의 질적인 방향성 자체는 명확히 위를 향하고 있습니다만 당장 올해 하반기까지는 쪼그라든 매출 규모 때문에 실적 회복의 속도가 다소 늦춰질 수 있다는 그런 변수도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장님, 초반부터 내용이 조금 깊어지는데 괜찮으시죠? 제가 이렇게 숫자를 길게 설명해드리는 이유는 지금 짚어드린 이 부분이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기업의 진짜 펀더멘털을 좌우할 뼈대 중의 뼈대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기초 체력을 확실히 점검했으니 지금 시장이 가장 열광하고 있는 그 폭발적인 엔진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핵심 포인트, 바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원전 촉매입니다. 시장은 지금 이 기업을
과거의 단순한 주택 도급업체에서 이제는 완전히 글로벌 원전 플레이어로 다르게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뭐냐면요. 회사 내부적으로 무려 100여 명에 달하는 원자력 사업단을 아예 신설해버렸다는 겁니다. 조직의 체질 자체를 대규모 원전 수주전에 맞게 싹 뜯어 고쳤다는 거죠. 과거에 신한울 1, 2호기를 성공적으로 건설했던 그 강력한 레퍼런스가 비로소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본격적으로 빛을 발하고 있는 셈입니다. 회장님, 화면에 보이는 이 1.2조 원이라는 금액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사실 처음엔 저도 원전 테마라는 게 그저 실체 없는 바람, 뜬구름 접는 소리 아닌가 하고 의심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허연홍 대표가 직접 베트남 경제사절단에 동행해서 현지 네트워크를 다지는 행보를 보고 이건 치밀하게 계획된 국가 단위의 비즈니스구나 하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무대가 바로 베트남 닌투원 2호기 프로젝트입니다. 이른바 팀코리아의 이 회사가 지분 20%로 참여할 것이 굉장히 유력한 상황인데요. 만약 이게 성사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일 프로젝트 하나에서만 무려 1조 2천억 원 내외의 단독 수주 물량이 딱 떨어집니다. 게다가 향후 3년 동안 약 8조 원 규모의 글로벌 파이프라인이 쫙 열리게 되거든요. 결국 이 원전 포트폴리오는 기업의 이익 체력 자체를 완전히 한 차원 높은 곳으로 끌어올릴 가장 강력한 엔진이 될 거라는 게 제 굳건한 분석입니다. 하지만 회장님, 빛이 강하면 당연히 그림자도 짙은 법 아니겠습니까? 원전 파이프라인이 가진 그 폭발적인 업사이드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런 국가 단위의 메가 프로젝트는 필연적으로 수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초장기 비즈니스라는 현실적인 허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경쟁국들의 견제도 생각보다 엄청나게 만만치 않고요. 설령 수주가 확정된다고 해도 그게 실제 장부의 매출로 찍히기까지는 꽤 긴 타임렉, 즉 시간차가 발생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UAE 원전 수주했을 때 기억나시죠? 그때도 기대감의 주가를 확 끌어올렸다가 막상 착공이 지연되면서 주가가 극심한 변동성을 겪었던 아주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주가에는 이런 낙관론이 어느 정도 선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입찰에서 고배를 마시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주가가 크게 출렁일 위험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파이프라인의 확장성은 확실하지만 얽히고 설킨 정책적 지연 가능성과 이미 높아질 대로 높아진 시장의 기대치라는 속도 조절 변수, 우리는 이것을 철저히 경계해야만 합니다. 자, 회장님. 여기서 화면을 잠깐 멈추고 잠시 숨을 좀 고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지표에 절대적으로 주목해 주십시오. 방금 제가 쭉 말씀드린 저 화려한 미래의 꿈들이 진짜 현실이 되려면요. 당장 현재 회사의 창고에 유동성이라는 총알이 도대체 얼마나 쟁여져 있는가, 결국 이게 모든 걸 결정하게 됩니다. 1분기 기준 부채 비율 231.3%. 처음 이 숫자를 딱 마주하시면 아마 보수적인 투자자 관점에서는 숨이 턱 막히실 겁니다. 실제로 시장의 공매도 세력들, 이른바 숏 세력들 역시 이 수치를 빌미로 끊임없이 하방을 공격해 왔었죠. 하지만 저 로니의 시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오히려 이 섬뜩해 보이는 231.3이라는 숫자가 이 기업이 지금 물밑에서 준비하고 있는 가장 극적이고 완벽한 턴어라운드의 무대장치라고 판단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지금부터 팩트로 증명해드리겠습니다. 재무팀이 지금 아주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자산 매각 스케줄을 찬찬히 추적해보면요.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현재 시장의 시선은 알짜 수처리자 회사죠. 바로 GS 이니마를 1조 6천억 원대에 넘기려는 그 거대한 메가들에만 온통 쏠려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엄청난 현금 폭격이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목하는 진짜 나비 효과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배터리 재활용 사업인 에네르마의 조용한 매각 추진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계속 적자의 늪에서 허덕이던 이른바 계륵 같은 사업부를 과감하게 잘라냄으로써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추가 투자를 원천 봉쇄하는 거고요. 동시에 이니마 매각 대금까지 합쳐지면 현재 그 높은 부채 비율을 단숨에 회사 내부 목표치인 185% 이하로 훅 끌어내릴 수 있게 됩니다. 즉, 재무 구조를 한 번에 클린하게 만드는 완벽한 쌍끌이 유동성 트리거가 지금 째깍째깍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연결해서 화면의 PBR 밴드 차트를 한번 봐주십시오. 현재 주가는 기업의 청산 가치, 즉 장부 가치에도 한참 못 미치는 0.7배라는 아주 굴욕적인 디스카운트 구간에 꽉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를 짓누르던 그 족쇄의 유일한 원인이 뭐였습니까? 바로 막대한 부채에 대한 시장의 공포였습니다. 그런데 내년 하반기쯤 앞서 말씀드린 1조 7천억 원이 넘는 엄청난 잉여현금이 회사 통장에 실제로 딱 꽂히고 부채 비율이 급격하게 무너져 내리는 이른바 클린화가 완성되는 순간 시장은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요? 단순히 밀린 빚을 갚는 수준을 넘어서는 겁니다.
유동성 위기를 빌미로 주가를 악의적으로 짓눌렀던 공매도 세력들은 패닉에 빠져서 대규모 셔커버링을 강제로 유발하게 될 거고요. 결국 역사적인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일어나면서 주가가 밴드 상단을 향해 폭발적으로 튀어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바로 지금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회장님, 이 완벽해 보이는 쌍끌이 유동성 시나리오에도 아주 치명적인 아킬레스건 하나는 존재합니다. 1조 7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현금이 실제 내 통장에 들어오기까지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다국적 규제 병목이라는 현실적인 허들을 절대 가볍게 보셔서는 안 됩니다. GS니마가 어떤 회사입니까? 전 세계 10개 국가에서 인프라를 직접 운영하는 다국적 기업입니다. 만약 단 한 국가라도 자국의 수자원 안보를 핑계로 매각 승인을 지연시켜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내년 하반기로 스케줄을 짜놓은 자금 유입 타임라인이 기약 없이 2027년 이후로 쑥 밀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굵직한 대형 M&A 사례들만 봐도 해외 당국의 승인 지연이 딜 전체를 어떻게 흔들고 엎어버렸는지 우리가 똑똑히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재무구조 개선이 가져올 폭발력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하지만 당장의 카시카우를 내어주는 대가를 치러야 할 이 치명적인 시간이라는 속도 조절 변수, 이건 매각이 최종 완료될 때까지 절대 간과해선 안 될 리스크입니다. 회장님, 제가 쭉 말씀드리는 숫자가 좀 많아서 복잡해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요. 사실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회사는 지금 자기 몸에서 팔 수 있는 가장 비싸고 좋은 살을 베어내서라도 가장 치명적인 재무독을 우선적으로 빼내고 있다는 그 뼈를 깎는 현실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노력이 실제 영업 현장이 가진 본연의 브랜드 파워와 어떻게 맞물리고 충돌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지막 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번째 핵심 포인트, 바로 무형자산인 자이 브랜드의 기적적인 부활입니다. 사실 검단 사고 터졌을 때만 해도 시장에서는 이 브랜드가 이제 회복 불능 상태라며 완전히 사망 선고를 내렸었습니다. 낙인 효과 때문에 수년 동안은 수주도 못하고 실적을 다 갉아먹을 거라고 봤죠. 그런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 데이터는 정반대의 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실시된 부동산 브랜드 조사에서 자이가 당당하게 종합선호도 1위를 탈환했습니다. 이 끈질긴 생명력이 곧바로 영업현장으로 이어져서 무려 6조 3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도심정비 사업 수주로 고스란히 치환되었습니다. 게다가 아무거나 막 수주한 게 아닙니다. 미분양 날 것 같은 위험한 지방사업장은 과감하게 쳐내버리고 돈줄이 아주 확실한 수도권의 알짜주와 물량만 골라 담는 이른바 선별수주 전략이 완벽하게 적중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같은 불황에도 9.5%라는 아주 견고한 원가율을 철통같이 방어해내고 있는 겁니다. 회장님, 이제 오늘 브리핑에서 가장 무거운 현실과 마주하실 시간입니다. 1위 브랜드의 화려한 귀환 너무나 좋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여전히 서슬퍼런 법적 심판이라는 거대한 허들이 우리 턱 밑까지 다가와 있습니다. LH 측이 제기한 1,738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이건 그 액수 자체만으로도 회사의 한 분기 영업이익을 통째로 허공에 날려버릴 만큼의 무서운 파괴력을 지녔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끔찍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현재 법원에 의해 가까스로 유예를 받고 있는 8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입니다. 만약 본안 소송에서 이게 최종 확정되어 버린다면 당장 현장을 굴려야 할 핵심 엔지니어들이 대거 이탈할 것이고 수십 년간 쌓아온 협력사 네트워크가 순식간에 붕괴되는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과거에 다른 대형 건설사들이 장기 입찰 제한을 받았을 때 겪었던 그 2, 3년간의 혹독한 매출 절벽 현상이 여기서 똑같이 재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정비사업 본연의 경쟁력은 확실히 살아났지만 소송 결과에 따라서는 기업의 펀더멘탈 자체가 영구적으로 훼손될 수 있다는 아주 무거운 변수가 우리 눈앞에 상존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시장의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겉으로 보이는 표면적인 호재만 보고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시면의 끝으로 한 걸음만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좋은 면, 희망찬 스토리만 보고 회장님의 귀한 자산을 태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완벽한 진입 타점을 잡기 위해 앞서 말씀드린 하방 변수들이 만약에 동시에 터졌을 때를 가정한 아주 잔혹하고도 객관적인 스트레스 테스트를 지금부터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화면의 표를 보시죠. 회사가 맞닥뜨릴 수 있는 최악의 베어 시나리오를 가동해 봅니다. 첫째, 1,700억 원대 소송에서 회사가 전부 패소합니다. 둘째, 유예됐던 8개월 영업 중지가 즉각적으로 확정되어 버립니다. 셋째,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금리와 매크로 악화가 겹치면서 지방 현장에 미분양이 속출합니다. 이 3콤보 상황, 일반적인 평범한 건설사였다면 그냥 그 자리에서 즉각 부도 처리될 엄청난 재앙입니다. 하지만 우측의 방어 버퍼를 보십시오. 이 회사는요, 이미 빅베스를 통해서 소송과 관련된 충당금을 장부의 상당 부분 선반영해 두었습니다.
게다가 미리 확보해둔 넉넉한 정비사와 파이프라인 덕분에 8개월 영업정지를 먹더라도 당장의 현금 흐름이 완전히 끊기지는 않게끔 세팅을 해놨죠. 무엇보다 이 모든 위기를 막아내 가장 강력한 방패는 바로 장부에 두둑하게 쌓아둔 3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유동성, 즉 현금성 자산입니다. 이 거대한 유동성 방어막 덕분에 설령 3가지 꼬리 위험이 한꺼번에 닥치더라도 회사가 무너지지 않고 버텨낼 생명줄이 확보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회장님께서는 당장 이니마 매각 대금이 입금되었다는 승전보가 먼저 들리는지 아니면 영업정지 리스크가 다시 고개를 드는지를 철저하게 모니터링 하시면서 당분간은 방망이를 조금 짧게 쥐고 기민하게 대응하시기를 공고해 드립니다. 회장님, 7,200억 원대로 줄어든 미청구공사라는 확실한 턴어라운드 시그널, 그리고 8개월 영업정지라는 아득한 절벽, 이 거대한 모순의 한가운데서 과연 시장은 내일 어떤 지표에 먼저 베팅하게 될까요? 오늘 심층 보고는 여기까지입니다. 압도적인 호재와 그 이면에 숨은 현실적인 체크포인트를 모두 테이블 위에 펼쳐드렸습니다. 철저히 공개 잔료 기준의 해석이며 최종 결제, 즉 투자의 판단은 회장님의 몫입니다. 더 디테일한 근거 자료는 고정 댓글에 블로그 링크를 확인해 주십시오. 시간 아껴드리는 주식비서 론이었습니다. 성투하십시오.